보시면 8번부터 뭐야? 10, 12, 15 세 문제 빼고 다야? 나한테 그냥 시험지 다 풀라는 거지 결국엔. 8번부터 봅시다. 일단 다 하고 남는 시간 동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조건부 확률이랑 이산확률 변수 쪽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하세요. 좀 이따. 보시면 8번 좌표 평면 위에 A, B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할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 거고 그 직선부터 3,4까지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얘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야? 2부터 3 사이다. 이렇게 풀리게 되죠. 그치?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직선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직선부터 3,4까지의 길이가 몇인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A와 B는 자연수래요. 그러면서 1과 2 사이래요. 그럼 A와 B는 둘 다 1과 2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걸 가지고 점을 찍어 봅시다.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문제에 좌표 평면상에 A, B를 찍겠대. A, B를. 그럼 A, B를 찍는 거니까 결국에는 1,1 그 다음에 1,2 그 다음 2,1 2,2 이렇게 4개의 점이 찍히겠죠? 그치? 그래 놓고 어디서부터의 길이야? 3,4니까 3,4 여기 있겠죠? 이렇게 보겠다. 그러면 일단 분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직선을 그릴 건데 직선 어떻게 그린다? 4개의 점 중에 2개를 골라서 그린다. 그래서 분모는 4c 2분의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분자, 즉 거리가 2와 3 사이에 있는 애들만 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얘는 그러면 x는 1이라는 직선이 되겠죠? 그치? 그럼 x는 1이라는 직선에서 3,4까지의 길이 몇 나와? 2 나오죠. 2 그냥 여기다 수직 내리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야.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지금 2도 포함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x는 2라는 애예요. x는 2라는 애부터 3,4까지의 길이 몇이야? 3이니까 1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는 y는 1이라는 직선입니다. y는 1이라는 직선에서 3,4까지 요 길이 다니까 되는 거고요. 3이니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y는 2부터 3,4까지의 길이는 2니까 얘도 되는 거죠.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3개는 되는 거고 그다음 나머지 마지막으로 뭐 있는 거야? 얘네들 이 둘을 연결한 이렇게 생긴 애는 y는 x라는 애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결국엔 이 빨간색 두 직선을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y는 x부터 3,4까지의 길이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구해보시면 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부터 얘까지의 길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치? 그렇겠는데 어차피 여기서 수직을 내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수직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즉 1,2에서부터 3,4까지의 길이가 곧 길이가 돼요. 그래서 얘도 성립을 한다. 뭐 길이 구해보시면 2루트2 나와요. 2루트2 나와도 된다.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셋, 4개 되겠네요. 그래서 4c 2분의 4 이렇게 해서 3분의 2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림 그려보시면 돼요. 그 다음 9번 봅시다. 9번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A 제품 한 개는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 4g, 그다음 단백질이 1g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B 제품에는 탄수화물이 2g, 단백질이 6g 들어있다. 그랬을 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 제품을 2개 받는 거고요. 뒷면이 나오면 B 제품을 1개 받겠대요. 그랬을 때의 단백질의 양이 26g 이상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A가 몇 번일지 B가 몇 번일지 모르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 동전 몇 번 던지는 거야? 7번 던지는 거죠. 그치? 그러면 내가 A 제품을 다시 앞면을 A번이라고 하면 뒷면은 뭐가 되는 거야? 뒷면은 7-A번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맞죠? 그러면 앞면이 나왔을 때 A 제품 2개니까 A 제품은 몇 개가 된다? A 제품은 2A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 제품은 그냥 그대로 7-A개가 되겠죠. 그때에 무슨 양을 물어보고 있어? 단백질의 양을 물어보고 있고요. 단백질의 양은 A 제품은 하나에 1g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제품에는 몇 g씩? 6g씩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되겠다. 그럼 이 둘을 더해서 써보시면 얘는 6, 7에 4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A에서 6A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A가 나오고, 얘가 26g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거죠. 됐니? 그러면 4A 넘기시면 4A가 26 넘기면 16? 그럼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를 보시면 되고, 아니면 여타건으로 푸셔도 돼요. A가 5일 때, 6일 때, 7일 때를 빼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고, 그 다음 10번은 넘어가고 11번 봅시다. 11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9 이상이면 15점을 얻고요. 8 이하면 3점을 잃겠대요. 이 게임을 총 60번 반복했다. 60번 반복했을 때 받은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전부터 여러 번 얘기했었죠.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뭐여야만 한다? 횟수여야만 한다. 횟수 또는 개수여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확률 변수 X가 받은 점수의 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확률 변수 X는 독립시행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했어요. 총 60번 반복했다. 근데 그 60번 반복을 했을 때 15점을 얻는 상황이 있고 3점을 잃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15점을 얻는 횟수를 내가 스몰 x라고 얘기를 하면 3점을 잃는 상황은 60-x가 될 거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구했다? 점수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점수를 구해보시면 얘는 15x고요. 마이너스 3 곱해서 더해주시면 뭐가 된다? 18x 마이너스 180이라는 점수가 만들어지고, 그게 뭐다? 그게 확률 변수 x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 E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18 곱하기 2의 스몰 x 마이너스 180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이제는. 괜찮나요? 얘를 통째로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서 그냥 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에 적혀있는 얘에서 스몰 x라는 애는 뭐야? 그냥 15점이 플러스 15가 x번 나온 거야. 그럼 여기에 적혀있는 스몰 x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독립시행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독립시행의 결과물에 대한 뭘 구하고 싶다?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럼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로 바꾼다? 이항분포로 바꾼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치? 그럼 x는 뭘 따를 거고, 이항분포 b를 따를 거고요. 횟수는 총 몇 번이고, 횟수는 총 60번이고,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구나? 확률만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확률이 뭐야?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의 합이 9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9 이상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분모는 뭐 36분의 가 될 거고요. 주사위 두 개 던지는 거니까 36분의 더했을 때 9 이상인 거. 일단은 3, 6 있을 거고, 그 다음 4, 5, 4, 6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5, 4 있을 거고, 5, 6 있을 거고요. 5, 5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 6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 3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 4 있을 거고, 6, 5 있을 거고, 6, 6까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 총 10개가 나온다.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가? 평균은 요 두 개를 곱해 주시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치? 곱해서 여기다가 쓰시면 끝입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3번. 13번에 우리 저번에 우리 수특 문제 풀면서 이런 독립종속 따지는 문제 있었죠. 그치? 그래서 그때도 내가 얘기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독립종속은 원래 확률의 곱이 교집합과 같으면 독립이다.
그래서 우린 그걸 원래는 계산하는 건데 매번 확률을 다 구해서 따져보는 건 힘드니까 어떻게 하자? 얘를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하자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치? 간단한 문제들은 상관없어. 간단한 문제들은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따져야 될 게 많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00개의 카드 중에서 총 72장을 골라냈대요. 근데 그 72장 안에 40 이하인 카드는 30장이고요. 짝수인 카드는 N장이다. 그랬을 때 40 이하인 사건과 짝수인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내가 무언가 하나를 뽑았어? 무언가 하나를 뽑았을 때 40 이상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인 거야? 72분의 30이 되겠죠? 72장을 고른 상태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곱하기. 짝수인 사건은 72분의 n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는 뭐면 되는 거야? 72분의 교집합이니까 40 이하의 짝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를 이제 약분해가지고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바꾸자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72가 하나씩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을 약분시켜 보시면 6으로 약분하면 12분의 5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보면 봐봐 n도 자연수예요. 맞죠? 또 40 이하의 짝수의 개수도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살아있어? 12분의가 살아있잖아. 그럼 여기 12분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우린 뭐라는 거 알 수 있겠구나. n은 12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겠구나. 자연수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n은 뭐가 될 수 있다? 12, 그 다음 24, 36, 48 해서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일단 첫 번째로.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다 되는 게 아니야, 절대. 뭔가 조건이 추가로 더 있을 거라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n을 확인을 해보면 n은 짝수인 카드의 개수를 n이라고 해. 맞죠? 근데 우리 전체 집합이 뭐야? 1부터 100까지였어. 여기서 72장을 고르는 거고 그 72장 안에 있는 짝수가 n장인 거야. 그럼 요 n은 뭐를 넘어서면 안 돼? 얘들아? 50을 넘어서면 안 되겠죠. 왜? 1부터 100까지밖에 없어, 숫자가. 그 중에 72장을 고른 짝수야. 근데 얘가 만약에 뭐 60개야. 말이 안 된다고. 괜찮아? 그러니까 n은 이 뒤엔 없는 거예요. 48까지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얘네 4개가 답이냐? 그게 아니라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40 이하의 짝수가 12부터 넣어보면 5, 10, 15, 20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얘예요, 사실 얘. 왜 얘를 눈여겨봐야 되느냐? 40 이하의 짝수의 개수가 5개야. 그럼 40 이하의 홀수의 개수는? 얘들아, 40 이하의 카드가 30장이야. 근데 40 이하의 짝수의 개수가 몇 장이래? 5장이래. 그럼 홀수가 몇 장이 돼? 25장이 되잖아. 말이 되냐고. 40 이하의 홀수가 25장일 수 있냐고.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네. 해서 이렇게 3개가 답이에요. 24, 36, 48이. 다시 정리합니다. 봐봐. 일단은 독립이기 위해서는 뭐다? 교집합의 확률과 두 확률의 곱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곱해봤더니 n은 12의 배수여야 된다가 첫 번째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n의 조건을 따져봤더니 n은 결국에 1부터 100까지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뽑은 거니까 몇을 넘어설 수는 없겠구나. 50은 넘어설 수 없겠구나. 그래서 후보가 이렇게 4개인 거야. 근데 그 4개를 가지고 40 이하의 짝수 구한 거예요, 우리 지금. 40 이하의 짝수, 즉 교집합의 개수를 구해보니 5, 10, 15, 20이 나오더라. 그런데 40 이하의 짝수가 5개면 40 이하의 카드가 총 30장이니까 40 이하의 홀수는 몇 장이 돼버린다? 25장이 돼버린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나머지들도 보면 봐봐. 40 이하의 짝수가 10개야. 그럼 40 이하의 홀수는 몇 개라고 얘기하면 돼? 20개. 괜찮잖아.
얘가 15개면 15개, 얘가 20개면 10개. 괜찮잖아, 다. 근데 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얘만 제외하시고 이렇게 세 개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24, 36, 48을 더해 주시면 뭐 108이 답이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y가 있고요. fx와 gx는 확률 밀도 함수래요.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gx다. 그랬을 때 x는 15에서 최대값을 갖겠대. 그러면 우리 확률 밀도 함수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최대값은 평균에서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x의 평균은 15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fx 플러스 k래. 그러면 f에 x 플러스 k를 집어넣었다라는 건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 맞니? 맞나요? 그래야 x 플러스 k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관계다? fx와 gx는 평행 이동 관계다. 평행 이동 관계라는 건 뭐가 일치한다? 표준 편차가 같다라는 말이 된다고요. 왜? 평행 이동시켰다는 건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은 거야.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짓는 애는 표준 편차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x가 11부터 19까지의 확률이 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먼저 보시면 x부터 그려볼게요.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평균이 15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그래놓고 뭐라고? 11부터 19까지의 확률인 건데, 그럼 왼쪽으로 4만큼 간 거고 오른쪽으로 4만큼 간 거지. 그럼 좌우가 뭐겠네? 당연히 좌우가 대칭이겠네? 그러니까 확률이 같겠죠? 그럼 그거를 0.9544를 2로 나누시면 뭐가 된다? 0.4772가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4772에 해당하는 z값이 몇이다? z값이 2 맞니 얘들아? z값이 2다. z값이 2다라는 건 z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다고요. 편차가 몇이니까? 4니까 몇으로 나누게 되는 거야? 2로 나누게 되는 거죠. 아, 그럼 z값이 2라는 걸 가지고 우리 뭘 구할 수 있겠구나? 시그마 표준 편차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y의 표준 편차도 당연히 이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y로 갑니다. y로 가시면 y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제가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요 가운데가 원래 x값에서는 15였는데 y는 뭐라고? 15를 다시 f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시킨 애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오는 거야? 15 마이너스 k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치? 여기가 괜찮아? 괜찮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31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래요. 그럼 31이 여기 있을 거고요. 31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0.0668인 거니까 얘는 0.4332가 되겠네. 맞죠? 그리고 0.4332에 해당하는 z값은 뭐가 되는 거고? 1.5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표준 편차가 몇인 거 알아? 2인 거 알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편차는 몇이겠네? 편차는 3이겠네? 1.5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괜찮나요? 1.5에다가 2를 곱한 게 편차가 되는 거니까 3이겠구나. 아, 그럼 얘는 몇이겠구나? 28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K값 구할 거고. 그래서 K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가 뭐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 16번 16번 보시면 집합 x는 1, 2, 3, 4, 5, 6이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겠다.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와 f6이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보시면 3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얘다. 우리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래서 그냥 집어넣자고. 왜? 3 이하의 자연수 해봤자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1부터 쭉 집어넣어 보시면 f1이 f2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F3은 4보다 크다가 되고 F5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결국에는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아니야? 얘네들이 뭐 섞이는 조건은 아니잖아. 맞죠?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 크기순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엔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갈 거야. 그럼 1과 2가 어딘가로 갈 거야. 근데 크기순으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쓰면 돼? 6시 2라고 쓰면 되죠. 왜? 결국에는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갈 거야. 근데 1, 2가 어딘가로 갈 거니까 일단 6개 중에 몇 개를 골라? 2개를 골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3과 4를 골랐어. 그럼 1은 어디로 가고? 1은 4로 가고 2는 3으로 가겠죠. 둘 중에 큰 걸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크기순에서는 뭐만 하면 된다? 조합만 하면 된다. 6시 2야 얘는. 그럼 얘도 6시 2고 얘도 6시 2일 거라고.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모는 뭐가 된다? 6시 2의 세제곱이 되겠죠. 분모는. 근데 그 중에 뭘 찾아라. 그 중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F2와 F6이 같은 거 찾으래요. 그러면 봐봐. F2와 F6이 같아. 그럼 이제 얘와 얘는 연관이 됐어. 근데 얘는 상관없잖아. 이 둘이 같든 다르든 얘는 영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로 고정이야? 그대로 6시 2로 고정이에요. 괜찮니?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돼? 얘네들만 볼 건데 보시면 F2와 F6이 같대. F2와 F6이 같대. 그래 놓고 얘네들보다 크다. 뭐가? F1과 F5는 얘네들보다 큰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는 얘는 어차피 하나로 똑같아. 근데 얘네들은 F1과 F5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이 둘은 무조건 같지만 이 둘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야. 만약에 이 둘이 같아. 그럼 숫자 몇 개만 고르면 돼? 만약에 이 둘이 같으면 숫자 몇 개만 고르면 되는 거야? 6개 중에 2개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작은 건 이 2개로 넣으면 되고 큰 건 이쪽으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달라. 그럼 숫자 몇 개 고르는 거야? 얘가 다르면 숫자 몇 개 고르는 거야? 6개 중에 3개 고르는 거죠. 맞지? 근데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조심해야 돼. 내가 1, 2, 3을 골랐어. 그럼 1은 어디로 들어가니? 1은 1로 들어가겠죠. 가장 작아야 되니까. 근데 2와 3은 2, 3일지 3, 2일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줘야 돼? 곱하기 2 해주셔야겠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셔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질문! 괜찮아? 괜찮니? 요 문제 우리 수특 대표기출 문제에 있었던 문제야. 문제는 조금 다르겠지만 당연히 그때도 요 문제 있었어요. 그때도 얘기했어. 똑같이 이 둘이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눠서 풀어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도.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7번 17번에 문제를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대충 읽으면 얘가 통계적 추정처럼 보여요. 뭔 소리냐면 저런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600명을 뽑았다라고 했잖아. 맞죠? 그 600명을 뽑았다라고 했으니까 600명을 이미 추출했구나 라고 보고 표본 평균 뭐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알겠죠? 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지금 문제를 보시면 A, B, C, D 4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저렇게 되더래. 근데 그 중에 내가 600명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길 가면서 한 명 한 명 물어본 거야. 그걸 몇 번 했다는 거야? 600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독립시행을 600번 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만약에 얘가 표본 평균 문제였으면 600명을 뽑아놓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구했겠지. 이해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X 봐, Y 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야? 600명을 뽑아놓고 그 600명에 대해서 계획안 A와 계획안 B를 가지고 물어본 거야. 그게 확률변수 X, Y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몇 번 시행한
600번 시행한 독립시행의 결과물 드린 거야. 그때의 확률은 X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A가 되는 거고요. Y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B가 되는 거고 A와 B를 더했을 때 70인 거고요.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표본 평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이미 추출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 그냥 뭐야? 600번 한 거야. 600번 물어본 거야. 600명 붙잡고. 어떤 게 좋으세요? 물어본 거야. 이거 독립시행이죠. 괜찮나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여기 지금 V의 3분의 2Y래요. 3분의 2Y에 대한 분산인 거니까 얘는 뭐로 바뀌겠다? 제곱으로 나가서 9분의 4의 VY로 바뀌겠다. 그치? 그럼 결국 뭘 구하라는 거야? Y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는 거고요. Y에 대한 분산은 여기서 우리 이항분포에서 분산 어떻게 구해? N, P, Q죠. 100분의 100-B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뭐를 곱한 게 여기에다가 9분의 4를 곱한 게 뭐였으면 좋겠다? 56이었으면 좋겠다. 얘 풀면 B 나오겠죠? 그치? 근데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B에 대한 2차식이어서 B가 2개 나와요. B가 2개 나와. 근데 둘 중 하나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와요. 내 기억상으로 아직 뭐 여기까지만 하면 뭐 사실 문제가 풀리는 거라서 B가 나오면 이제 A가 나오는 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해보시면 아마 B가 70인가가 나올 거예요, 하나가. 그러면 A가 0이 돼버리잖아. 그럼 그게 아니겠죠? 그치? 그래서 그거 말고 70일 때 말고 다른 걸 때 하나 찾아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B 구했으니까 A 나올 거고 그럼 요걸 가지고 정규분포로 바꿔서 보시면 되겠죠? 맞지? 추가적으로 풀어보시고 안 풀리시면 다시 질문하시면 또 받아드릴게요. 그 다음 18번. 18번에 내가 이제 전에 설명했었던 문제가 나온 건데 보시면 지금 XY 값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fx와 gx인데 fx를 준 거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 전체 면적은 몇일 거다? 1일 거다. 왜? 어차피 사다리꼴이잖아. 그 사다리꼴 가지고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만약에 그래서 여기가 6이 아니라 뭐 A 같은 게 나왔어. 그럼 그거 가지고 A 구할 수 있겠지? 맞지? 근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 더하기 gx가 k래요. 근데 이 표현이 수특에서 나왔어. 수특 레벨 3에서 나와서 내가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fx 더하기 gx가 k래. 근데 내가 얘를 양변을 2로 나눠볼 거야.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fx 더하기 gx는 2분의 k와 같다. 그럼 2분의 fx 더하기 gx라는 건 뭐야? fx와 gx는 함수값을 의미하죠. 그치? 함수값, 즉 y값을 더한 다음에 반을 나눴어. y값에 대한 평균이야. 평균이 뭐로? 2분의 k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k는 상수기 때문에. 그럼 평균이 일정하다는 건 어떻게 해석한다? 2분의 k에 대한 대칭으로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y는 2분의 k라는 애가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y는 2분의 k라는 애가 이렇게 있더래.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y는 2분의 k라는 애가 이렇게 있더래. 그러면 fx가 여기 있는 거면 gx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지? 그러면 gx의 넓이도 뭐여야 돼? 1이어야 되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k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맞히신 분들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2분의 k가 꼭 여기 있어야 돼? 2분의 k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 2분의 k가 4분의 1과 같을 수도 있고 4분의 1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몇 가지를 나눠야 되는 거야?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야, 2분의 k를.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너무 오래 걸려, 계산이. 분수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2분의 k가 그냥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찍어놓고 gx를 그리시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맞추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맞추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정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얘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런데 결국에 fx도 확률밀도 함수고요. gx도 확률밀도 함수예요. 그럼 확률밀도 함수의 넓이는 몇이라고? 무조건 1이라고. 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1이니까.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직선일 때 그렇게 푸는 거였잖아. 만약에 얘가 직선이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정적분으로 풀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치? 근데 내가 그래서 얘를 정적분으로 해석을 해볼 거야.
만약에 내가 얘를 인테그랄 0부터 6까지를 하면 이게 뭔 소리야? 0부터 6까지에 뭘 구하면? 넓이를 구하면 이 소리잖아. 그럼 그게 몇이겠니? 2겠죠. 확률 밀도함수 2개 더해놓은 거니까. 다시 쟤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 dx는 그냥 생략할게요.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gx를 하면 뭐와 같을 것이다?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k와 같을 것이다. 근데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6k가 나온다. 근데 그게 몇이어야 된다? 얘도 1이고 얘도 1이기 때문에 그게 몇이어야 된다? 2여야 된다. 그러니까 k가 3분의 1이다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gx의 그래프를 사실상 안 그려도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k가 3분의 1이 나온다. 괜찮니? 이거 왜 이렇게 푼 거라고? 원래는 2분의 k가 2분의 k에 대한 대칭인 거고 원래는. 그럼 2분의 k가 4분의 1보다 작을 때와 같을 때와 클 때로 나눠야 돼. 그러면 똑같이 k가 3분의 1이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3분의 1 넣어보면 뭐야? 6분의 1에 대하여 대칭인 식인 거야.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밑에일 때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밑에다가 그린다고. 밑에다가 그려놓고 문제를 풀죠. 맞지?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긴 해. 알겠지? 근데 원래는 틀린 방법이라고 그게. 원래는 세 개를 다 따줘야 돼. 알겠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를 구하래 결론은. 그럼 k가 3분의 1인 거 구했으니까 우리 몇부터? 1부터 4라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그럼 1부터 4까지의 확률, 즉 1부터 4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우리 이거 사실 그래프 그리기 싫어서 이렇게 푼 거잖아. 아 그럼 k 구했으니까 대칭해서 그래프 그려 그 말이 아니라 결국엔 얘도 뭐야? 이거 뭘 구하라는 거야? 얘는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의 gx, dx 구하라는 거예요. 맞잖아. 근데 우리 뭐 알고 있다고? fx 더하기 gx가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그리고 fx 그래프도 알고 있잖아. 그럼 gx를 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엔 여기다가 인테그랄 1부터 4까지를 씌우면 되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의 f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의 gx는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의 k 3분의 1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걸 계산하면 1이 나온다고. 이거 계산하면. 그렇잖아. 그럼 뭐만 하면 돼? 얘 구할 거니까 얘만 구하면 되죠. 이건 어떻게 구해? 그래프 그려져 있네. 1부터 4까지의 넓이 구하면 되죠. 요건 구할 수 있잖아. 얘는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하시고요. 넘기시면 답이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직선에서는 도형으로 풀고 곡선에서는 정적분으로 푸는 게 맞는데 직선도 결국엔 정적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알겠지? 특히 여기서 K 구하는 거. K 구하는 거. 얘는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고 모의고사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푸는 건 쉽지 않아. 근데 우리 이제 한번 봤으니까 다음에 또 나오면 똑같이 풀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보자마자 이렇게 푸는 건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9번 19번 보시면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흰색이면 그 흰색 공을 다시 A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러고 나서 두 개를 B에다가 넘기겠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거기서 나온 공이 검은색 공이면 그 검은색 공을 B에다가 집어넣고 그 상태로 또 두 개를 집어넣겠대. 그럼 그랬을 때 B 주머니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그 B 주머니에서 몇 개를 꺼내겠다? 5개를 꺼내겠다. 그랬더니 B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B에 넣은 공 중에 흰 공이 2개일 때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은 조건부 확률이니까 얘분의 얘를 하면 되겠네. 그치? 근데 전부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결국 실행 1이 있고 실행 2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얘가 바뀌는 거잖아. 확률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순서대로 해. 자꾸 순서를 막 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에서 순서대로 줬으면 순서대로 가세요. 알겠지? 알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뭐 하겠다? A에서
흰 공을 뽑았을 때가 있고 A에서 검은 공을 뽑았을 때가 있다.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A에는 결국엔 흰색 2개, 검은색 2개요. 그럼 확률이 둘 다 뭐로 똑같아? 2분의 1, 2분의 1로 똑같겠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뭐가 있을 거잖아. 맞죠? 그럼 뒤에 뭔가와 2분의 1이 곱해지겠죠? 또 여기서도 뒤에 뭔가와 2분의 1이 곱해지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은 결국엔 어디다 전체에 다 곱해지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2분의 1 사실상 무시해도 돼요. 조건부 확률이. 어차피 약분될 거야. 뭐 써서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 똑같고 조건부 확률이니까 2분의 1이 약분된다라는 거 정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시하셔도 된다. 근데 헷갈리면 그냥 써라.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첫 번째로, 그럼 흰색을 뽑았어. 흰색을 뽑았으면 흰색을 다시 A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A에는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흰색 2개, 검은색 2개가 들어있는 상황이야. 거기서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B로 넘기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2개를 뽑는 가지수가 뭐가 되는 거야? 흰색을 2개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흰색 1개, 검은색 1개 뽑을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검은색 2개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확률은 계산하셔야죠.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 4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니까 4C2. 4C니까 6분의. 6분의 흰색만 2개니까 2C2. 그러니까 6분의 1. 마찬가지로 얘도 6분의 1. 검은색만 2개니까. 그 다음 마지막 얘는 그냥 여사건으로 보면 되니까 6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아니면 6분의 2C1, 2C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B를 봅시다. B. 그럼 이제 B를 볼게요. B에 흰색 2개가 넘어온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흰색 4개와 검은색 2개가 되겠죠? 그치? 얘는 흰색, 그냥 숫자만 쓸게요. 흰색 3개, 검은색 3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흰색 2개, 검은색 4개. 이렇게 되겠네? 괜찮나요? 근데, 그럼 얘 중에 몇 개를 고르겠다? 6개 중에 5개를 고르겠다. 그럼 6시 5분의겠네? 그럼 뭐가 돼? 6분의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우린 뭐만 보고 있는 거야?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보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흰 공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 얘는 다 뽑아야겠네? 그럼 몇 개 추가로 뽑으면 돼? 1개. 그게 검은색이겠죠. 그럼 뭐가 돼? 2C1이겠죠. 4개는 그냥 다 뽑는 거고. 다 뽑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로 뭐가 돼? 6분의 흰색 3개는 어차피 다 뽑는 거고. 검은색 3개 중에 몇 개 뽑겠네? 2개 추가로 뽑겠네. 5개 뽑아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6분의 흰색 2개는 다 뽑는 거고 몇 개 추가로 뽑겠네. 4개 중에 3개 추가로 뽑겠네. 그럼 얘는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얘네들 다 더했는데 1이 넘어요 이러면 안 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다 따로예요 지금. 맞죠? 그럼 확률 어떻게 구해? 얘와 얘를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곱해보시면 6분의 1, 6분의 2 곱하시면 36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분의 4, 6분의 3 곱하시면 36분의 12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6분의 1, 6분의 4 곱하시면 36분의 4가 되겠죠. 그치? 그럼 다 더한 게 뭐야?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 분자로 들어가는 경우는 흰색이 2개일 때 얘가 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원래대로라면 뭘? 2분의 1 다 곱해야 돼. 알겠죠? 근데 다 곱해지는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럼 똑같이 하면 똑같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다 더하셔서 분모에 쓰시고요. 그 중에 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흰색 2개가 넘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거 더해서 분자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계산은 똑같아요. 계산 똑같으니까 뒤에 거 한번 해보세요. 질문! 없어 괜찮아? 그 다음은 똑같이 흘러가는 거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20번인데 20번 보시면 얘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얘도 모의고사 문제고 수능 특강에 이때 당시에 있었던 수능 특강에 또 있었던 문제인데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좌석 번호가 있고요. 거기에 남학생 2명, 여학생 5명을 안 칠 거야.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남학생, 여학생이 바뀌어 있고 이제 2명, 4명으로 나와요. 그런 건데 보시면 내가 임의로 7명의 학생 중에 임의로 1명씩을 택해서 좌석 번호가 작은 수부터 차례로 한 명씩 안 치겠대. 그랬을 때 남학생이 처음으로 앉는 자리의 좌석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예를 들어서 x가 3이야. 그 말은 뭐야? 남학생이 처음으로 앉는 번호가 3번이다 이 소리겠지. 그치? 그러면 얘를
가지고 결국 x에 대한 분산을 구해라. 얘는 결국에는 9 곱하기 vx가 될 거니까 결국엔 vx를 구해라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vx라는 걸 어떻게 구하겠어? x가 지금 확률 변수고 이산확률 변수니까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보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왜? 전체 분모가 뭐가 나오는 거야? 7명에 대한 나열이니까 전체 분모가 7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래놓고 분자들을 막 구해. 몇 개를 x가 1일 때부터 x가 6일 때까지 보시면 돼요. 7일 수는 없으니까. 남학생 2명이니까 6, 7 앉을 때가 마지막이죠. 그래서 x가 1일 때부터 6일 때까지 다 구해. 다 어떻게 구해?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1번에 앉았어. 1번에 앉았어. 그럼 뭐야? 2명 중에 1명 골라서 여기 앉히겠지. 맞죠? 그 다음 뒤에 6명 막 앉히겠지. 그 나열을 막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야.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기에 맞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더러워지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 안에 힌트가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좌석 번호가 작은 수부터 차례로 모든 학생을 앉힐 거다. 어떻게 해서 내가 7명 중에 1명씩을 택해서. 그러니까 뭐야? 1번부터 앉히기 시작하겠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1이야. 그 말은 뭐야? 내가 1번부터 앉힐 건데 1번에 누가 앉았다는 소리야? 남학생이 앉았다는 소리죠? 그럼 그 확률 몇 분의 몇인데? 7분의 2 아니야? 왜? 7명 중에 1명을 고를 거니까 7분의 남학생 1명이니까 21. 끝난 거야 그럼. 왜? 이미 여기 남학생 앉았잖아. 그럼 확률 변수 x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1이잖아. 뒤에 배열 상관없이. 근데 뒤에 걸 왜 따져? 이해가? 두 번째로 확률 변수 x가 2야.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는 누가 앉은 거네? 여학생이 앉은 거네. 그럼 여학생일 확률은 몇 분의 몇? 7분의 5겠죠? 맞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학생이 앉겠지. 그럼 몇 분의? 이미 1명 앉았으니까 6분의 몇? 2겠죠? 끝이야 그럼. 괜찮아? 그 다음 3일 때는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7분의 5 곱하기 6분의 4. 6명 중에 4명이 여학생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선 남학생. 즉 5분의 2가 되겠네. 5명 중에 2명이니까. 괜찮니? 그 다음 4일 때. 4일 때는 7분의 5일 거고요. 그 다음이 6분의 4일 거고요. 그 다음이 5분의 3일 거고요. 그 다음 4분의 2가 되겠죠. 4명 중에 2명이 남학생이니까. 괜찮니? 또 확률 변수 x가 5일 때 그러면 7분의 5 6분의 4 그 다음 5분의 3 4분의 2 그 다음 마지막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률 변수 x가 6일 때는 7분의 5 6분의 4 5분의 3 4분의 2 3분의 1 곱하기 1이 돼요. 2명 중에 2명이라서 이걸 계산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얘는 그냥 7분의 2 쓰시면 되고 얘는 약분되니까 얘는 21분의 5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21분의 4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네요. 그러니까 7분의 1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다 약분될 거고 이렇게 약분된 3이니까 21분의 2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약분될 거고 이렇게 약분돼서 3 남을 거니까 2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그래서 막상 계산해보면 어차피 21분의 1로 다 통분이 될 거라서 계산이 그 뒤에 계산은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계산하시고요.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해서 분산 구하는 건 직접 할 수 있겠죠. 다 구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나열로 생각해서 팩토리얼로 보면 좀 헷갈려. 근데 지금 문제 자체에서 앞에서부터 하겠다라고 하니까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 첫 번째 앉히고 두 번째 앉히고 세 번째 앉히고 이런 식으로 연달아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확률의 곱으로 생각을 하시면 계산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틀린 거 한 번씩 또 고쳐보시고 추가적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알겠죠?